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산업기사 두 번째 과목 정보통신 기기의 개념 강의를 하게 될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개념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출제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에 대한 빈도수 등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강의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강의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는 그 한 장짜리 파일을 꼭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정보통신 기기는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단말기기 검증부터 영상정보 처리기기, 홈네트워크까지 쭉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보통신 기기는. 근데 어쨌든 앞장 그 정보 전송 일반에서 다루는 부분도 여기서 조금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범위는 좀 넓어도 앞장에서 충분히 소화하셨다면 뒤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장 단말기 개발 검증 부분은 단말기 시험 환경, 통신 장비 설치, 전송 설비 적용 이 총 3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문제풀이, 여기는 이제 핵심 문제죠. 저희 교재에 담겨 있는 핵심 문제는 한 11문제에서 총 약 한 50에서 60문제 사이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요 단말기 시험에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통신장비 설치 2문제 정도, 전송절비 2문제 정도가 이 2022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총 1년에 이제 3번 시험을 보니까 6회에 걸쳐서 어떤 그 빈도수를 봤을 때 요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각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보 단말기, 우리가 이제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DC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전송하는 거는 이제 DT라고도 하고, 이제 DCE와 DT, 그러니까 터미널과 서킷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단말기 자체가 DTE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 단말기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1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요. 이 DC하고 DT만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설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좀 익숙한 거, 모뎀하고 DSU, CSU, 그 다음에 광통신 종단 장치, ONU하고 ONT, 여기 이제 OLT도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과 DSU의 요 차이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조를 해서 보내는 원거리를 보내는 장비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고, DSU라고 하는 건 그냥 디지털 신호를 그냥 전송하는 거, 근거리에서 디지털 신호를 그냥 전송하는 걸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 DSU라고 하는데, 요거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광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OLT부터 광 케이블이 가서 ONU, 그죠? ONU 아니면 ONT 중간에 여기에 이제 그 스플리터가 있다면 우리가 PON에 해당하는 그 구성이고, 만약 액티브 스위치가 있다면 AON에 해당하는 구성이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OLT와 ONU, ONT 간의 요 구성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뎀과 DSU의 요 차이, 그다음에 광통신망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각각 1문제 정도씩 출제하는 게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설비 쪽인데요. 여기서 전송설비는 다중화기, 집중화기,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쪽이에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기도 한 2문제 정도인데, 이 다중화기의 개념하고 집중화기의 요 차이점, 다중화기와 집중화기의 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그죠? OTT죠. OTT. 그리고 IPTV.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보는 부분이 이 OTT잖아요. 그죠? OTT 같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말기 개발 검증, 저희 1장에 해당하는 부분들 거의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빈도수가 그렇게 낮은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요 부분들은 주로, 실기에서도 좀 다루는 부분, 실기에서 요 정도는 실기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통신 종단장치 쪽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나중에 실기를 준비하실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인데요. 이제 회선 개통 부분입니다. 회선 개통. 그래서 서비스 개통, 무선 설비 적용, 신규 인입선 설치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약 한 문제, 세 문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은 쪽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동통신 단말, 그죠? 이동통신 요즘에 2G부터 지금 5G까지, 그다음에 와이파이, IoT,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PTV, 그다음에 키오스크,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들이시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수가 높은 이유는 최근에 이런 유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만 거의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되니까 요 회선 개통 부분을 좀 유심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개통에서 이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전화기나 교환기 동작, 그다음에 스피커나 마이크의 이런 원리,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다루어 놓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한 문제에서 2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심 문제에서 약 한 26문제 정도를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시면 이 한 문제 정도를 푸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와이파이, IoT, 그 다음에 세대별 이동통신, 2G부터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LTE. 그래서 시험은 물론 5G까지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무선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LTE, 그다음에 그 전에 최초로 이동통신이 시작된 2G 요 문제까지 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으로 보면 IEEE 802.11이죠. 802.11에 해당하는 이 와이파이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에 해당하는 IEEE 802.15계열 근거리 무선 통신에 필요한 15계열 요 두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용 단말에서는 이런 케이블 TV나 IPTV나 케이블 TV나 IPTV를 보려면 이 셋탑박스라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OTT라고 하는, 그죠? 오버 더 탑이거든요. 오버 더 탑. OTT라고 하는 여기서 탑이 셋탑의 탑입니다. 셋탑의 탑. 그래서 셋탑이 없어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OTT라고 합니다. OTT. 그래서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기기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하죠. 여기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극장이나 식당이나
뭐 주유소 어디를 가도 지금은 다 사람보다는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카드를 넣고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했던 일을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3챕터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CCTV입니다. CCTV. 원래 크로즈드 서킷 TV입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인데, 요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쪽도 요 부분에서만 거의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홈 네트워크. 최근에 저희가 가정에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이 댁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기술 기준도 많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출제 빈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만 교재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하시면 이 5문제 정도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CCTV죠. 그죠? CCTV.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녹화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후에 어떤 사고가 난 후에 주로 조치를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시간 관제를 하는 개념을 가진 게 이제 CCTV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CCTV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영상을 이용한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 화상회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난 이후에 이런 화상회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게 영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V나 FM 라디오, DMB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문제, 한 문제 정도, 아니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3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 보니까 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약 한 3문제 정도는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니까 이론 강의를 좀 충분히 많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쪽은 우리가 이제 홈 네트워크 단말, 세대망, 세대 단말기. 우리가 집에 가시면, 이 집에 가시면 월패드라고 하는, 그죠? 월패드. 집에 벽에 붙어 있는 월패드 있죠. 그걸 우리가 세대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 세대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제어도 하고, 그죠? 왜냐면 출입 문도 열어주고 등도 꼈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좀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를 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홈 네트워크. 요 앞에 지능형이라고 하는 요즘 용어가 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기기, 이게 웨어러블, 요즘에 뭐 와치라든가 글라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와치나 글라스,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어서 영상을 전송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우리가 VR, AR, MR, 그다음에 인공지능까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주차나 빌딩 안내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융복합 단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 홈네트워크 설치 쪽도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이 넓은 범위다 보니까 이 빈도수도 출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홈네트워크 쪽하고 이 융복합, AR,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다음에 혼합현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만 있다면 요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기기 쪽에 대한 이제 개념 강의 쪽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정보통신기기는 앞장 정보 전송 이론, 정보 전송 일반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단말의 변화 등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한테 실제 실생활에 좀 많이 적용된 것들을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실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개념 강의하고 이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문제 풀이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두 번째 챕터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